네, 문준용 씨 관련 의혹 제기에 참여했던 네 사람이죠. 지난 주말 심야에 만나 밤샘 회동을 한 사실 저희 정치데스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석호 기자, 심야 회동 주인공 4인방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조작 사실을 당에 보고한 시각이 오전 8시 반쯤입니다. 오전 8시 반.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딱 12시간 전에 이 네 사람이 회동을 갔습니다. 먼저 증거 조작의 주인공 이유미 씨, 그리고 그것을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공명선거 대책단장이었죠. 이용주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전 부단장이 4명이 함께 만나서 대책회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지난 20일에 먼저 김인원 부단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거 조작된 증거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김인원 부단장 당연히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것을요, 이용주 단장, 이용주 의원에게 보고를 했고, 도대체 그러면 누구한테 이것을 받았냐? 검찰은 또다시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한테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언론에 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그렇다면 당신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증거 조작이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또 당신은 받았냐? 그러니까 당원에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원이 바로 이유미 씨였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저 네 사람이 문준용 씨 의혹 조작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건데 지금 현재로선 이유미 씨 한 사람 긴급 체포가 돼 있는 거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인 신문이지만 어디 다른 데 못 나가게끔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건데, 자, 제가 보는데 이용주 의원과 김인원 부단장, 저 두 사람 검찰 출신인데 저게 왜 있는 겁니까?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단장과 부단장, 공교롭게도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서요, 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 출신 2명이 평당원이 조작하는 것, 증거 조작하는 것조차 게이트키핑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그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난처한 위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당에서 나를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은 모른다고 하는 상황, 아주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이용주 의원은 물론 김인원 부단장, 그리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당이, 이 지도부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캐 묻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유미 씨가 증거 조작을 한 사건이 국민의당 전반적인 어떤 비리 의혹으로 퍼지는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용주 국회의원, 자, 당시에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었는데 저 이용주 의원하고 김인원 부단장하고 같이 나와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그런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말이 당시에 그 녹음 파일, 조작됐다는 녹음 파일을 본인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또다시 등장을 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혼자서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언론에 깠겠냐? 이용주 언론에 의원에게 밝혔겠냐? 언론에 밝혔겠냐? 언론에 밝혔겠냐? 근데 이용주 의원에게 같이 보고를 했고 이용주 의원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주 의원의 해명은 다릅니다. 나는 그 당시에 지방에 가 있었기 때문에 들은 적이 없고 김인원 부단장이 알아서 다 했다. 그러니까요, 같은 사건을 두고 서로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지시를 받아서 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이용주 의원에게 보고를 했고 이용주 의원도 함께 들었다. 그런데 이용주 의원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김인원 부단장이 언론에 밝힌 것이다. 이렇게 점점 다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결국은 이 회동 과정에서 꼬리 자르기를
점점 협상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이용주 의원이 대선 전날까지도 언론에 나와서 저 거짓 녹취 파일을 철석같이 믿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요.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서부터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 자체 문준용이 아버지인 문재인 후보가 고용정보원에 원서를 지원서를 내라 했다는 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석호 기자, 지금 짚어준 거는 지난 일요일 날 밤에 저 네 사람이 검찰 수사에 앞서서 모여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까지 심야 해동을 한 것 같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새벽에. 그런데 지금 정작 나와야 될 부분은 저 녹취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그 발단 동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 취재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상반된 주장. 이유미가 다 조작을 했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저희 기자에게 이런 설명까지 했습니다. 녹취, 카톡 이런 것을 보고 아주 너무나도 잘 증거 조작을 해왔는데 내가 그것만 보고 어떻게 그게 조작된 건지 알겠냐. 나는 눈 뜨고 당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 두 사람이 그 문제의 녹음 파일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 동기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5월 5일에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는 4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거 다른 걸로 보여주시겠습니까? 4월 말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당시에 2030 희망위원장 이준서 전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유미 씨 술을 마시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지율이 안 오른다. 특히나 청년층에서 너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건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유미 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파슨스 대학원에요.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문준용 씨 관련해서 특혜 취업 의혹이 굉장히 좀 거북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준서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하죠. 넘겨주시겠습니까? 카카오톡을 가져와라. 우리가 증거를 좀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유미 씨 주장에 따르면 그것을 굉장히 강한 압박으로 느꼈고 그래서 카카오톡을 조작을 해온 겁니다. SNS에 조작된 카카오톡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가져가죠. 그랬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기자들한테 밝히기에 그림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음성 정도는 가져와야 기자들이 이러한 글들을 좀 기사로 써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유미 씨 증거를 조작해서 이번에는 음성 파일을 만들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 조작된 녹음 파일이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당은 조작 증거를 언론에 유포를 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최석호 기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4월 말에 이유미, 이준석 두 사람의 술자리에서 저런 부분이 고민이 됐고 그런데 갑자기 이유미가 제가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고 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유미 씨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나한테 그렇게 증거를 조작하라 했다고 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직 그것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단단히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두 사람의 너무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니다. 내가 설사 좀 증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 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조작해서 가져오라는 얘기겠느냐? 나는 조작하라는 얘기는 절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출국 금지를 하면서 조만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둘 중에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밝혀야 할 부분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겁니다. 자, 최석호 기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저는 생기는데 뭐냐면 저희 그 최석호 기자가 지금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밤에 이용주, 김인원 부단장까지 다 합쳐서 4사람이 심야 해동을 했다는 건데 그 해동을 하고 나서 이유미 씨가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털어놓은 정황이 발견된 거잖아요. 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어놓게 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 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말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너무 검찰이 이제 압박을 하면서 국민의당까지 계속 조여오니까 결국 여자로서 그 압박을 못 이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카톡 내용을 아까 강병규 기자가 설명했던 카톡 내용을 보면 당에게 어떤 책임을 좀 떠넘기려는 그리고 자신은 몰랐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혼자 이제 빠져나가겠다 이런 것이고 그렇게까지 저희가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은 검찰 수사를 보고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먼저 그 부분까지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그럼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국민의당의 지금 대표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뤄지고 있는데 곧 있을 전당대회에도 이 문제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요. 그와 관련돼서 전당대회 구도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단독 취재한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폭로된 문준용 씨의 의혹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당은 지금 존립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당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8월 27일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당 대표에 문병우 전 최고위원 그리고 정동영 의원,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정치데스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를 질타하고 징벌한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나한테는 패거리 정치, 비선 실세가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도 이것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국민께 보고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김한길 전 대표 한 사람, 최명길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새 대통령은 누구요? 안철수! 감사합니다. 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으로 이적해서 이제 국민의당 당권까지 던지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최석호 기자, 김한길 전 대표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랑도 상당히 교감을 갖고 왔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랑도 이번에 교감이 된 건가요? 네, 김한길 전 대표 측은요. 아직까지는 고심 중인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중 모드입니다. 결심이 굳어지면 안 전 대표와도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당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가 위기 아닙니까? 의견 교류는 미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 전 대표의 경우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직책도 받지 않고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김 전 대표 측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다. 벌거벗고 도와줬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내 친안철수계 의원들이나 당원 사이에서도 그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증거조작 사건 논란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가 특히나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 전 대표 측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경륜 있는 당대표 이러한 프레임으로서 전당대회에 임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김한길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말씀하셨으니까 서울시장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최석호 기자 취재 결과로는 그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서울시장 출마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출마를 하지 않았죠. 김한길 전 대표의 최측근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출직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서울시장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면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기가 당을 차려놓고 한 번쯤은 힘든 일도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안철수 대표가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이제는 보일 때가 됐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안 전 대표가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자신을 제외시켜달라고 했던 것과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증거 조작을 알았냐 몰랐냐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과연 나올까요? 나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미지수입니다.